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근의 갈등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동남아시아 전체의 안보 지형을 흔드는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오랜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전투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중국의 군사적 압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과거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F-4A를 주력으로 사용하다가 조기 퇴역시키면서 공군력의 공백은 더욱 커졌고, 그 결과 광활한 영토와 복잡한 해양 영토 분쟁을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제공한 FA-50 12대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필리핀의 하늘을 지켜낸 소중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이 FA-50 전투기들은 반군 소탕 작전과 다양한 실전 경험을 통해 이미 성능이 입증되었고, 필리핀 공군은 그 성과에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성능이라 해도 12대라는 숫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필리핀은 추가적인 전력 확보에 나섰고, 올해 한국과 약 7억 달러 규모의 FA-5 0PH 12대 추가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필리핀 공군은 총 24대의 FA-50을 보유하게 되어 양적질적으로 눈에 띄는 향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들어올 기체들은 공중급유 능력과 정밀 유도무기 운용 능력까지 탑재해 단순한 수적 확충을 넘어 질적 비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필리핀은 한국산 무기를 통해 부족했던 공군 전력을 보강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이 바라보는 목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국과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가운데 필리핀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다목적 전투기, 이른바 MRF 사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초기에는 F-16V와 스웨덴의 그리펜이 후보로 언급되었지만, 최근에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필리핀의 미래 공군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으로 평가됩니다. 필리핀 언론과 군 관계자들은 KF-21을 단순한 수입품이 아닌 새로운 전략적 자산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 대변인은 자금만 확보된다면 KF-21 역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밝히며, 현지 언론들은 KF-21이 2027년에서 2029년 사이에 인도될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는 필리핀이 단순히 전투기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동남아시아에서 중국과 대등한 공중전력을 구축하려는 야심찬 포석임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전망은 필리핀 내부에 큰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주변국들에게는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F-21이 필리핀에 도입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가장 크게 반발한 국가는 다름 아닌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X 공동개발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갈등을 빚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KF-21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필리핀이 KF-21을 도입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내놓으며 거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볼 때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로 비춰지고 있으며, 오히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이런 주장 자체가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필리핀의 KF-21 도입 가능성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안보 지형과 한국, 인도네시아의 관계를 동시에 흔드는 불씨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의 선택과 행보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외교적, 전략적 의미를 갖게 되며, 필리핀 역시 이 기회를 통해 공군력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그리고 중동 정세 악화는 세계 방위산업 시장의 수요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전투기 분야는 재장착 난도가 높고 납기 지연이 심각하여 지금 주문하면 2030년대 후반에나 인도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프랑스의 라팔, 미국의 F-35, 그리고 유럽의 유로파이터와 같은 고가의 기종은 이미 수년치 물량이 가득 차 있으며, 이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사실상 선택지에서 제외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결국 많은 국가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4세대 이상 전투기를 찾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 한국산 전투기가 떠오른 것입니다. 필리핀 공군은 이 흐름 속에서 누구보다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도발이 날로 거세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인공섬 건설과 군사 기지화를 통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압박했고, 필리핀은 공군 전력의 부족으로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한국의 FA-50 경전투기가 필리핀에 도입되면서 새로운 국면이 열렸습니다. FA-50은 단순히 훈련기 개조형이 아니라 실전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경전투기로 평가됩니다. 필리핀 공군은 반군 소탕 작전과 영공 방어 임무에서 FA-50을 투입하며 기체의 신뢰성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정밀 타격 능력과 공대지 무장 운용 능력은
과거 FOA 시절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준으로 필리핀 군 지도부의 강한 만족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12대라는 숫자는 광대한 영토와 도서 지역을 방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 때문에 필리핀은 올해 한국과 12대 추가 도입 계약을 체결하며 총 24대의 FA-50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들어올 기체들은 공중급유 프로브 장착, 정밀 유도폭탄 운용, 그리고 향상된 항전 장비를 갖춰 과거 모델과는 또 다른 질적 비약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적 확충을 넘어 필리핀 공군이 독자적으로 복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화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필리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FA-50 이상의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본격적인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 즉 MRF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미국의 F-16V와 스웨덴의 그리펜이 후보로 거론되었지만 최근 들어 KF-21, 보라매가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KF-21은 이미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고 4.5 세대급 전투기로 설계된 만큼 스텔스 성능과 향후 5세대기 수준으로의 진화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공군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KF-21은 충분히 경쟁력 있는 기종이며 예산이 확보된다면 적극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발언이 아니라 필리핀이 실제로 KF-21을 통해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언론은 2027년에서 2029년 사이 KF-21이 필리핀에 인도될 가능성까지 보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FA-50이 필리핀 공군의 단기적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했다면 KF-21은 중장기적으로 필리핀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필리핀뿐만 아니라 한국 방산산업에도 중대한 기회로 작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주변국들의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가 필리핀의 차세대 전투기 후보로 거론되자 국제사회의 관심은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필리핀 입장에서 KF-21은 단순히 전투기 한두 대를 도입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군력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선택지였습니다. KF-21은 처음부터 4.5 세대로 설계되었지만 5세대기로의 진화를 고려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스텔스 성능, 레이더 반사 면적 감소, 첨단 항전 장비 등에서 기존 전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필리핀은 이 기체를 통해 중국의 위협에 맞서 공중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KF-21이 필리핀의 안보 전략을 단숨에 바꿀 수 있는 카드라고 분석합니다. 기존의 FA-50이 경전투기 역할에 머무르는 반면 KF-21은 중장거리 전투 수행 능력과 정밀 타격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영해분쟁 지역에서의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공중구미기와 연동한 작전 반경 확장은 남중국해 전체를 아우르는 필리핀의 전략적 작전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방어 수준을 넘어 공격적 억지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필리핀 군사 전략의 성격 자체를 변화시키는 의미를 지닙니다. KF-21의 또 다른 장점은 장기적인 업그레이드 가능성입니다. AESA 레이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전자전 장비와 같은 최신 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스텔스 성능을 더욱 강화하는 개량형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필리핀이 KF-21을 도입한다면 단순한 전투기 한 기종의 구매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 걸친 장기적인 전력 건설 계획에 합류하는 것이 됩니다. 한국이 KF-21을 개발하며 확보한 기술적 유연성은 바로 이러한 매력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인도네시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애초부터 KF-X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지만 분담금 미지급 문제로 한국과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일부에서는 마치 자신들이 KF-21 프로그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필리핀이 KF-21을 도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이 필리핀 유저들을 향해 필리핀은 KF-21을 구매할 수 없다는 거친 발언을 쏟아내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더 황당한 주장은 인도네시아가 KF-21을 사주지 않으면 한국은 필리핀에 KF-21을 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오히려 국제사회에서는 인도네시아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현실적으로 KF-21은 인도네시아의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한국 단독으로도 충분히 완성 가능한 사업이며 다양한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글로벌 무기 플랫폼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부 인도네시아 군사 전문가와 리뷰어들은 우리가 분담금을 내지 않고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며
자국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한국은 계약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만이 협약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전투기 구매를 논의하는 것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목소리는 인도네시아가 KF-21 사업에서 점점 고립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필리핀이 KF-21을 고려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전력 강화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와의 미묘한 경쟁 구도를 자극하게 되었고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 관계에도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필리핀의 선택은 아시아태평양 전체의 전략 지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반발은 단순한 온라인 논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KF-21 공동개발 사업, 즉 KF-X 프로젝트에서 자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분담금 지급 지연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애초에 전체 개발 비용의 약 20%를 부담하기로 약속했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변수를 이유로 제대로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사업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만드는 행동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업계 내부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아니라도 KF-21을 구매할 국가는 많다는 냉정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KF-21은 이미 시험 비행에서 성과를 보이며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었고 필리핀뿐만 아니라 페루, 중동 국가들까지 도입 가능성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와 KAI는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단칼에 끊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전투기 판매를 넘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갖는 상징성과 잠재력을 여전히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가 분담금을 내지 않고 계약을 위반하는 것은 잘못이며 이는 협력 관계에 상처를 주는 행위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군사매체에서도 러시아의 Su-57 공동생산 참여논의, 튀르키예의 차세대, 전투기칸 도입 검토 등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은 오히려 신뢰를 더 잃게 만드는 행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과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모습은 국제 협력 파트너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태도는 단순히 한국과의 협력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프로젝트 역시 중국, 일본, 한국 등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었지만 KF-21 분담금 문제로 드러난 불성실한 태도가 알려지자 여러 국가에서 불안을 느끼며 발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기업들까지 인도네시아 사업에 대한 참여를 재검토할 정도로 파급 효과가 컸습니다. KF-21 분담금 문제는 단순한 방산협력의 실패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국제적 신뢰도 자체를 흔드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일부 네티즌들과 정치인들은 여전히 한국이 미국 기술을 들여오며 인도네시아와 합의한 조건을 어겼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한국은 계약 조건에 따라 모든 개발을 진행했고 오히려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은 인도네시아가 계약 위반의 당사자였습니다.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인도네시아 전문가조차 한국은 잘못이 없고 계약을 어긴 쪽은 우리뿐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목소리가 존재했지만 국가적 입장은 여전히 모순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도네시아를 KF-X 사업에서 아예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한국 내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방산업계의 일부 원로들은 관계를 끊는 것은 장기적으로 손해라며 신중론을 제기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돈을 내지 않으면 기술 이전이나 시제기를 제공하지 않으면 될 뿐 협력의 틀 자체를 무너뜨릴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 인도네시아의 태도가 계속된다면 결국 한국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의 모순된 행보는 KF-21 사업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한국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KF-21은 이제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전 세계 어디든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할 수 있는 무기로 자리매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KF-21 전투기의 성능이 세계적으로 공개되자 관심을 보인 국가는 필리핀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남미의 페루 역시 한국산 전투기 도입을 적극 검토하면서 새로운 잠재적 파트너로 떠올랐습니다. 페루 공군은 오랫동안 미그-29와 미라주 2000을 운용해왔지만 기체 노후화와 부품 수급 문제로 전력 유지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페루는 무려 24대 규모의 전투기 교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고 후보군의 한국산 FA-50과 KF-21이 동시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페루가 특히 주목한 점은
한국산 전투기의 높은 가성비와 안정적인 군수 지원 체계였습니다. 단순히 가격만이 아니라 장기 운용 과정에서 부품 공급과 정비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가 핵심인데, 한국은 이미 FA50 운용을 통해 이러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서 운용되는 FA50은 실전 경험과 국제적 평가를 통해 성능을 입증했으며, 이는 페루가 도입을 고려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더욱이 KF-21은 단순히 현 세대의 무기가 아니라 향후 5세대급으로 발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페루 입장에서는 장기적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실제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페루 국영항공사 SAN과 협정을 체결해 KF-21 부품 현지 생산 가능성을 논의하며 협력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페루 항공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큽니다. 페루가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장기적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외신 역시 페루가 FA50을 24대 도입하는 동시에 KF-21 도입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며 한국과의 협력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페루 공군은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우선 FA50을 단기 도입한 뒤 중장기적으로 KF-21을 주력기로 삼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비 교체가 아니라 국가안보 전략의 큰 틀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FA50이 즉각적인 전력 보강 수단이라면 KF-21은 미래 세대까지 고려한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페루가 이 전략을 실현한다면 한국과 페루의 군사협력 관계는 단순 거래를 넘어 동반자적 관계로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잠재적 수출 기회가 단발성 계약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반드시 제품의 완전한 국산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산 전투기가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가격 대비 성능뿐 아니라 국산 부품 자금 능력과 안정적인 후속 군수 지원 체계 덕분이었습니다. 만약 핵심 부품을 외국에 의존한다면 수출 과정에서 제약이 발생하고 장기적 경쟁력 확보에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엔진과 같은 핵심 기술의 독자 개발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로 인식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KF-21의 해외 진출은 한국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졌습니다. 단순히 한두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으며, 동시에 진정한 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기술 역량 확보가 필수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페루의 관심은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고 있음을 증명하는 또 다른 사례가 된 것입니다. KF-21의 글로벌 도약이 가시화되면서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바로 항공 엔진의 국산화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전투기 본체는 직접 제작할 수 있었지만 심장에 해당하는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기술을 빌려 조립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완제품을 제작해도 수출 과정에서 반드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이는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제약하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단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손으로 항공 엔진을 직접 만들겠다는 도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도전의 주역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하나는 이미 수십 년간 항공 엔진을 생산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KF-21용 엔진 개발에 착수했고, 두산은 발전용 가스터빈을 독자 개발한 경험을 토대로 항공용 엔진 기술 확보에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두산은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내며 항공 엔진 개발에도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최근 공개된 두산의 터빈 시험 결과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터빈 입구 온도 TIT 1650도를 달성하며, 이는 미국 F-22 랩터에 탑재된 F-119 엔진과 사실상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기술적 기록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 최정상급 항공 엔진 기술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TIT가 높을수록 동일한 연료로 더 강한 출력을 낼 수 있고, 애프터버너 없이도 초음속, 현재 슈퍼크루즈 능력을 갖춘 전투기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이 기술은 사실상 5세대 전투기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한국이 이 영역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KF-21의 전투력 향상은 물론 차세대 항공 기술 경쟁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산은 고온을 견딜 수 있는 단결정 초내열 합금과 정밀 냉각 기술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항공 엔진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으로 꼽히며 소재의 과학과 정밀 가공 능력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단순한 조립국이 아닌
진정한 엔진 독립국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1만 5천 파운드급 터보팬 엔진 개발에 착수했으며 목표는 2030년대 중반까지 KF-21에 완전한 국산 엔진을 장착하는 것입니다. KF-21은 F-22 랩터와 유사한 외형과 설계 구조를 바탕으로 4.5세대 전투기로 탄생했지만 만약 국산 고성능 엔진이 탑재된다면 실질적 전투력 측면에서 진정한 5세대기에 근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외형적 유사성을 넘어 성능적으로도 새로운 공중지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중국의 J-20이나 러시아의 Su-57은 아직도 엔진 완성도 부족으로 인해 진정한 5세대기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의 도약은 더욱 값진 성과로 평가됩니다. 더욱이 KF-21은 가격 경쟁력, 높은 성능, 그리고 국산 화율이라는 세 가지 강점을 바탕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차세대 공중 패권기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필리핀, 페루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이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더 이상 무기시장에서 소비국이 아니라 기술과 전략을 수출하는 창조국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줍니다. 전투기의 심장까지 우리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한국은 세계 6번째 전투기 엔진 독립국으로 당당히 도약할 것입니다. 결국 KF-21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 방산 역사의 상징적 전환점입니다. 필리핀과 같은 동남아 국가들의 선택, 페루와 같은 남미 국가들의 관심, 그리고 한국 자체의 기술적 독립의지는 모두 하나로 모여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기술 이전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라 독자 기술로 세계 무기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로 서서히 변모하고 있습니다. KF-21이 하늘을 가르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비행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항공 강국으로 도약하는 날갯짓인 것입니다.